11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가자 가평군 민간단체들이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기도가 정부의 요소수 매점 매석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요소수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 신청 마감일을 한 달 앞둔 가운데 3개 마을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평군 종합장사시설 추진 상황을 현장 취재해서 보도합니다. 이상이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수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외출 시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첫 뉴스는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보도해드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후속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7일 3차 공공기관 7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로 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복지재단은 안성시, 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와 가평군 연천군은 1, 2차에 이어 3차 공모에서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이재명 전 지사는 공공기관을 분산시키는 건 각종 중첩기제 등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차로 최종 확정된 지자체들은 모두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지역입니다. 정부의 각종 중첩 규제로 성장이 멈춰버린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들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따돌림시켰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가평군과 포천시, 동천시는 민관 합동으로 하소연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저희 NJ뉴스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가 발표된 직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차별을 했다며 경기 북부 지역 도민의 분노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탈락한 것이 능력과 준비 부족이 아니고 순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자책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한 제보자 이 씨는 광주시로 이전이 확정된 농수산진흥원은 심사 당시 가평군이 1등, 연천군이 2등이었다는 주장을 뉴스버스의 녹취록과 함께 제보했었습니다. 해서 원래 제가 듣기로는 가평이 1등이고 연천이 2등이고 그 심사위원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가평이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당시 심사위원이자 농수산진흥원장이었던 강위원 씨가 순위를 조작해 광주시로 바꿔치겠다는 주장을 뉴스버스에 제보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뭐 점수를 바꾼 정황뿐만 아니라 이걸 또 조직적으로 덮으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단독 보도한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는 인구가 적은 지자체들을 배제하고 순위를 조작하면서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바꿔치기 한 것을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동북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군사 지역 같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손해도 많이 보고 그다음 상수원 문제도 있고 해서 한데 이런 기관들 이전시켜 주는 게 되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주가 도시가 크기도 하고 이렇게 1등을 하고도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가평 군민들은 이번 사건을 6만 4천여 가평 군민을 우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NGN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분개해가지고 정말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그 가평 군민들이 마음에 다 적어들이라 믿습니다. 가평군 120여 개 민간단체들도 집단 행동과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가평군 민간단체는 이 사태가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 자체 감사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 감서로 촉구하며 국민청원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뒤바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말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순위 조작을 놓고 한 말인지 국민과 가평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매점 매석과 가격 폭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가 정부의 요소수 매점 매석 단속에 도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시군과 공공기관의 경유 차량 사용을 자제하는 등 요소수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오병건 도지사 권한대행은 요소수 관련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병건 권한대행은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물류와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 자동차 운행까지 차질이 우려된다며 지자체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 매석 집중 단속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요소수 부족 장기화에 대비해 경유를 사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운행 차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기도 내 경유 차량은 모두 12만 8천여 대에 이릅니다. 가평군이 추진 중인 장사시설 건립이 조용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로 진행됐던 장사시설 건립이 군민 제한 사업 공모로 선회한 지 한 달이 지났고 공모 시한을 한 달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평군 장사시설 추진 상황을 황태영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가평군이 지난 10월부터 장사시설 군민 제한 사업을 신청받고 있는 가운데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복수의 마을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마을은 최소 3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에 걸친 군민 공모 사업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무산되자 시작된 마을 사업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평군 관계자는 추진 의사가 있는 마을과 협의 중에 있으며 군민 제한 사업인 만큼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민 제한 사업 신청은 1계리 이상 마을 대표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마을이 원하는 규모를 조사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 5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부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화장로 3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부대시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 추진 자문위에 따르면 유치지역은 화장로 1기당 20억 원,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 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제공하고 주민 우선 취업, 화장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변 지역과 해당 읍면에도 규모에 따라 마을별 30억 이내의 주민지원 사업, 화장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가평군 장사시설 군민제한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며 주민동의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혹은 가평군청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NJ 뉴스 황태영입니다. 최근 경기도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른바 갑질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지의 보도에 포천시 의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포천시를 출입하고 있는 저희 NGN뉴스 양상현 기자도 팩트체크를 해보니 지방지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자, 포천시 의회가 어떤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인지 또 포천시 의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 포천시 의회 송상국 의장 직무대리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송 의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최근 지방지 언론을 보면은 포천시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2차례에 걸쳐서 시의원 행사에 동원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동원은 아니고요. 네. 자발적 참여라고 생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포천시 의회 입장이고요. 네. 예.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이제 지금 농촌이 특히 사과 농가들이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과라는 작물이라는 거는 서리를 맞기 전에
과수를 따야지만 이게 생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네, 지금 일자리가 돈 주고 사람을 고용을 하려도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을 감안해서 저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농촌에 대한 일손을 한번 도와주자 뜻을 같이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과 농가로 일손 돕기 현장을 나간 거죠. 자원봉사를.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사에서는 네. 뭐 저희가 이걸 나가면서 출장을 끊고 출장비를 받았다 네네.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네네. 저도 만약에 봉사를 나가면서 출장비를 받았다면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죠. 제가 과장님이나 그 담당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출장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네. 의회 사무과 직원들 일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저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봉사를 나가는데 출장비를 받겠냐 이런 말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사실과 왜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들도 지금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되고 나쁜 부정한 공무원으로 지금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 그 포천시를 출입하고 있는 양상현 기자도 지금 그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크로스 체크를 했더니 네네. 사실 뭐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된 것이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지방 언론사에 반론 보도 요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언론사의 본사에 네. 항의 서한을 보내고 반론 보도나 사과문 게재를 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과 다 동의를 했고 네네. 의원님들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왜곡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우리 네. 또 직원들의 사기 문제나 이미지 문제도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거기에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자, 과수 농장에 이제 봉사활동으로 나갔는데 이것을 강제 동원하다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 한 가지는 네네. 그 통일교육이라고 있었다면서요. 거기도 동원됐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것도 네, 사실과 그것도, 다릅니까? 네, 예.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네네. 이제 통일교육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전 의장이신 그 조영춘 의원님이 국민통일연대 여기 포천시 네네. 그 지부장님을 맡게 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오후에 창립식을 하고 오후에 통일교육에 대한 거를 이제 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통일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참가를 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거죠. 네네. 이게 뭐 강제적으로 저희가 요새 세상에 그 강제로 임원 동원을 한다는 거는 옛날 말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상당히 그런 갑질 문제도 예민하고 그런데 이 강제로 아무리 의원님들이 주최하는 그거라도 강제로 동원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기자 입장에서는 크로스 체크를 했을 텐데 왜 이런 네네. 보도가 자꾸 연일 보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게 지금 의구심입니다. 아. 지금 그 언론사에서 이틀 동안 네네. 5건의 기사를 지금 게재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저희도 이해를 못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참 의문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자,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저희는 들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네네. 보도를 요청하는 거고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관에 네. 우리와 뜻과 우리 왜곡된 사실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네네. 언론사와 맞대응하시기보다는 어쨌든 네. 그 사실관계를 정정 네. 보도 또는 그것을 네네. 요청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네. 언론 중재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그보다도 우선 취재 기자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네네.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예. 직원들한테 네네. 일단은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건 풀고 또 오해하는 부분은 오해를 풀고 그렇게 대응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틀 동안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5건의 기사를 다룬다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의 문제도 있는 거고 본인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격앙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근데 또 저도 이제 의회의 어떠한 한 일원으로서 또 직원들의 그런 애로점을 또
살펴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네. 오해를 풀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서로가 좋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포천시 의회 송상국 의장 직무대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6만 4천여 가평 군민은 지역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동단결하는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로 기억이 됩니다. 가평 군정을 농락하는 특정인을 타도하기 위해 가평 군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제2경춘국도 노선이 지역 경제를 말살한다며 합리적 노선 건설을 촉구하는 군민 걸기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위로 선정된 가평군을 속이고 순위를 조작해 광주시로 빼돌렸다는 의혹 보도가 나가자 또다시 가평 군민들이 분개하며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 청구를 한 지 넉 달이 되도록 뭉개고 있는 경기도가 가평 군민의 폭발 직전의 불을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